가난해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만든 말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돈이 생기면서 행복을 되찾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악 사람들은 돈이 감정과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엄청난 감정적 고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걸까요?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먹일 것이 없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월세가 밀려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대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는데 웃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행복을 논하는 건 사치입니다.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 돈 문제에서 출발하거든요. 평화로운 마음이 행복의 기반이라면 손에 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인 행복은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을 때나 원하던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짧은 기쁨이죠. 반면 지속되는 행복은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만약 당신이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돈은 확실히 그걸 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치킨을 생각해 보세요. 첫 한 입은 정말 바삭하고 맛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점점 느끼해지고 결국에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기 싫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쾌락의 한계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해도 처음과 같은 만족감을 얻을 수 없거든요. 쾌락에 빠지면 순간적인 행복의 방울들만 얻게 되는데 원하던 걸 손에 넣었을 때나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을 때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그런 표면적인 행복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진짜 깊고 지속되는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돈은 당신을 그 진짜 행복에 정말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죠. 마지막 한 걸음은 당신 스스로 내디뎌야 하지만 그 문 앞까지는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삶을 덜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왜 돈을 벌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직접 사려고 한 게 아니라 불행의 원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를 상상해 보세요. 그 부모는 아이를 치료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골수이식 수술비 5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에 가고 취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모아둔 적금 통장의 개수도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을 때 현실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행복을 직접 사는 똑똑한 방법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직접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전염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들의 행복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당신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정말 단순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걸 행복 차익거래라고 부릅니다. 만약 어떤 행동이 당신에게는 적은 비용이 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항상 그 거래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전체적인 행복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전화하는데 10분만 투자하면 부모님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절에 용돈 10만 원을 드리면 부모님이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식사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훌륭한 비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있으면 언제든 붕어빵을 살 수 있고 그걸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 꽤 행복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진실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큰 효과가 있거든요. 돈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는 현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싸워야 하는 적 중 하나죠. OECD 국가 중 자살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스트레스입니다. 더 많은 돈은 더 큰 통제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의심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과 어둠을 두려워하도록 진화했거든요. 하지만 돈은 손전등과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길을 비춰주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싸울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비상금이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아집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피라미드 최상단에는 자존감과 자아실현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일을 그가 삶을 얼마나 잘 헤쳐나가는지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건 그런 욕구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기반합니다. 돈은 피라미드의 여러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201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이 발표한 연구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들의 연구는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원래 논문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연 7만 5천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를 한국 상황에 맞춰 환산하면 대략 연봉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전체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즉,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기까지는 돈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이상부터는 돈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돈은 당신에게 편안함을 사줍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행복을 만들어내죠.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만 안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 그걸 따뜻한 가정으로 만드는 건 당신의 몫이거든요.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할 시간도 살 수 있고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도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시간을 거래해야 하거든요. 주말에도 투잡을 뛰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가장을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2배로 오른다면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시간을 사는 것의 가치와 그것이 행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깨닫고 나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돈의 진짜 힘을 알게 되고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거든요. 만약
아직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험을 사는데 돈을 써보세요. 경험은 추억으로 바뀌고 추억은 행복의 초석이 됩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났던 제주도 여행, 친구들과 밤새 수다 떨던 대학 시절,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저녁 식사, 얼굴에 미소가 번지지 않나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행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돈으로 추억을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추억들로부터 행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삶,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고 돈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로또에 당첨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덜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자신이 가진 게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거절해서 상대방이 원망하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죠. 돈은 이기적이지 않을 때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에게만 쓰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써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네요. 행복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드 모드로 인생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적인 필요핏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높은 집값, 치솟는 물가, 경쟁이 심한 취업 시장.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려운 환경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이 손끝에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부를 만들어낼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유튜브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할 수도 있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자가 되어서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당신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그들에게 부를 주며 그들이 선택한다면 행복도 함께 줍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대표를 보세요. 그는 배달 문화를 혁신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 결과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토스를 만든 이승권 대표도 마찬가지죠. 복잡했던 금융 시스템을 간편하게 만들어서 수천만 명의 삶을 편하게 했고 그 대가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경험과 통찰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나 돈을 쫓아다니는 한둘 다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당신이 찾던 행복의 열쇠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원사는 나비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꽃을 가꾸면 나비가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인생도 부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우환하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만 한다면 결코 진정으로 살 수 없을 거라고요.
당신은 분노와 행복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부를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질 거예요. 이 게임의 규칙은 정말 간단합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실행 가능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고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